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금요일장 오늘 좀 마감 특집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금요일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왔죠. 막판에 약세로 전환되면서 양시장 모두 다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의 급락세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도 장중 플러스권을 유지를 했지만 막판에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떤 투자자별로 보더라도 매매 주체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지금 양매도가 크게 나오면서 막판까지 시장을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은 1730억, 기관들은 1420억을 매도를 하면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는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760억을 팔았습니다. 네, 일부 기관 연기금 쪽에서의 어떤 소폭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들은 한 120억 정도를 샀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현 선물 간의 흐름도 백오데이션 상태가 유지되면서 막판에 프로그램 매도가 유발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6천억 정도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8천억 가까이 대량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환율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보시면 가장 심각한 그런 환율 상승세가 국내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제 1,4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출 기업 수입할 거 없이 국내 기업들의 어떤 차단성이 상당히 악화될도록 악화되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 무역 수지 적자 폭도 거의 한 300억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베이스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악화될도록 악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락 분위기죠. 물론 오늘 아침에 마감한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일부 대형 우량주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애플이라든지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로 나스닥만 빼고 전반적으로 우량주들은 오르면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미국 증시도 그동안 하락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의 의미 말고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수급이 깨지는 그런 흐름이 그대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자,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시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 지수 코스피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2,400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패턴, 전형적인 약세 패턴입니다. 그죠? 보시면 빨간 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2,500선대를 돌파를 했다가 2,400까지 한 100포인트 가까이 지금 밀렸고, 그렇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보조지표 RSI라든지 DMI나 MACD 오실레이터 보조지표의 기술적인 흐름은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반발 매수세도 국내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도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단기적인 낙폭 과대 형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급한 매물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소진된 게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도 800포인트대를 돌파를 했다가 지금 780선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 여건이 개인이다 보니까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에 비해서 더 낙폭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종가가 저점을 형성하면서, 그렇죠?
아침 9시부터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하다가 12시 이후에 1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막판에 낙폭을 키우면서 마감이 됐죠. 전형적인 금요일장에 결국 리스크를 지금 안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경계 매물이 상당히 많이 출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시장이 이렇게 환율이라든지 대여건에 상당히 지배를 받고 있고요. 지금 투자 심리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지수가 서두에 언급드린 바와 같이 보조지표 MACD라든지 RSI 선이 지금 20선대 수준까지 밀렸다는 것은 그만큼 과매도권입니다. 지금이 과매도권이에요. 지금이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어떤 급매물이라든지 그렇게 투매성 물량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히 많이 소진된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은 지금 보시면 우크라이나 전쟁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상당히 증시가 지금 6개월째 하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가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낙폭을 더 키우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현재 시점에서 뭐 대발 악재가 더 격화되거나 그러게 되면 시장 흐름 자체가 예상을 깨고 더 낙폭을 키울 수도 있겠지만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흘러내렸다는 겁니다. 일본 캔들을 보더라도 그렇죠? 일본 캔들을 보더라도 지금 2580선에서 2400선까지 이렇게 한 18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보였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기술적인 반등 형태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어차피 약세 시장 내에서 좁은 박스권 형태를 갖다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에 어떤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고요. 제가 누누이 언급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결국은 개별주 시가총액이 5천억 미만의 개별주 장세가 일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부 뭐 재건 테마라든지 어떤 테마성 종목들 쪽으로만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코리아 SE를 비롯해서 오늘도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800억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코리아 S 같은 경우는 어제도 거의 상한가가 나왔고, 그죠? 이틀 동안 60%가 올랐는데 60%가 올랐는데 2,000원짜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2,000원밖에 안 된 종목이 지금 4,6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130% 이상 상승을 했다는 건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740만 주가 터졌습니다. 740만 주가 740만 주가 터졌는데 총 유동주식수가 거의 다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코리아 SE를 비롯해서 일부 특정 테마주 쪽으로 지금 매기는 계속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부 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소형주 쪽으로 시가총액이 적은 소형주 쪽으로만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바이오 업종들이 슬금슬금 끌어올리고 있죠. 지금 웹크론이 지금 이중항체 관련주인 웹크론 같은 경우가 9,900원대에서 22,000원까지 120% 이상 최근에 강하게 급반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웹크론 시가총액이 지금 3,500억까지 늘어났어요. 시총이 한 1,500억까지 쪼그라들었다가, 그래서 이중항체 테마주 쪽으로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의 어떤 매기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 드렸는데 조선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교체 주기가 들어갔습니다. 조선 선박이 보통 15년에서 30년의 교체 주기가 있는데
2005년도에 강한 랠리를 보였던 조선업종이 주도주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15년 이상 이미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또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권 문제까지 대두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이 또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업종이 최근 들어서 시장보다도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했고 전반적으로 한 30%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조선주들이 평균적으로 20%에서 30% 정도. 그래서 조선 기자재 업종들, 성광밴드라든지 피팅사들, 태광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필수 소비재죠. 그런 종목들은 한 80%에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특징주로 여러분께 언급드린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들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제약 업종들이 다 올랐어요. 뭐 머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뭐 암젠이라든지 주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제약사들이 상당히 크죠. 시총이 미국은 한 300조에서 최고 700조까지 넘는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제약사들이 강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약 업종들, 신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중항체 관련 제약 업종들을 여러분들이 눈에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싸요.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제약 업종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오늘 아까 웹크론 차트를 보면 웹크론이 지금 무려 3주 만에 만원대에서 23,000원까지 올랐고요.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1조 원대가 넘는 1조 5천억짜리인데 최근에 25,000원대, 21,000원대에서 오늘 고점이 4만원까지 이것도 더블 나버렸어요. 시총이 한 7천원까지 쪼그라들었다가 1조 5천원까지 현대바이오도 이 신약 관련주인데 1조 5천억 오늘 종가 기준으로 1조 5천억을 찍었습니다. 다시 현대바이오도. 그래서 이제 학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가을이죠.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학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중항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 현대바이오를 비롯해서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도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으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제약바이오 학회 관련주들이 뜨고 있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바이오가 장중 15% 가까이 급등하면서 장중에 4만 원을 돌파를 했다는 점.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은 거래량도 1,100만 원 이상 거래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앱크론이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은 현대바이오가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오늘 10%가 넘는 그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SK케미칼도 제약바이오의 대표적인 종목인데 시총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그죠? 예. 1조 8천억짜리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이런 대형 제약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이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한 6%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한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 양상이 나왔다는 점이 오늘 특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좀 강세를 기록했던 일부 해외 재건 수혜주라든지 지금 일부 테마성 종목들 위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간에 시장은 지금 덩치가 큰 삼성전자라든지 지금 SK하이닉스 일부 반도체주들이 지고 최근 들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2위로 신규 상장한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근에 시장에서 제일 강해요. 결국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를 하면서 결국은 반도체가 지고 결국은 2차 전지는 그대로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이번 주를 마감하면서 오늘의 특징은 결국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이 알테오진이라든지 레고캠바이오, 현대바이오, 웹크론이라든지 이런 이중항체라든지 면역 항암제 관련 그런 학회 관련주들이 시장을 오늘 같은 경우 뜨겁게 달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다음 주에도 눌림목 시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의 특징이 이제 세아 특수강을 비롯해서 철강 업종들도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오늘은 한 1% 가까이 조정을 보였지만 세아 특수강이 이번에 한 50%, 6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2년 만에 대량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이 철강 업종 내에서도 특수강, 선박이라든지 자동차 쪽에 쓰이는 특수강 관련주 쪽으로만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아마 어려운 장이었는데 주말들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